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아침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트럼프의 건강에 아주 특별한 지금 현재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위급 사태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군 병원으로 전격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는 병원 안에서 업무를 볼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이방카 부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 낳은 14살짜리 베런 트럼프 막내 아들 전부 다 이상이 없다.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도요,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이 조 바이든 후보는 날개 단 듯이 유서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유럽 순방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방문을 강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강행한다는 얘기는 뭔가 매우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충돌하는 압력성, 압박성 메시지다. 저는 이미 폼페이오가 온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런 일관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러한 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다. 즉 여전히 중요한 매우 무거운 압박 메시지를 들고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 쾌유를 비원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멜라니아 여사의 양성 판정은 본인들이 트위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치의가 또 확인해 줘서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 2일날 오후죠. 2일날 오후. 지금 현재 워싱턴 시간은 2일 저녁 7시 55분입니다. 여기가 3일 8시 55분이니까. 그래서 2일날 오후에 전용 헬기를 타고 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며칠간 더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볼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74세의 고령이고 체중이 한 120kg 정도의 비만형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떤 응급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전용 헬기를 탈 때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거나 간단하게 손을 흔드는 제스처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른 백악관 참모들도 평상시와 다르게 전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그래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백악관 관료들이 저렇게 모두 마스크를 쓴 것은 생전 처음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할 정도로 CNN 기자가 얘기했죠. 이 마스크를 모두가 지금 이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 18조 분량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지지에 감사한다, 나는 월터 리드 병원에 간다, 그리고 나는 잘 대처하고 있다, 또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고요. 멜라니아 여사도 잘하고 있다고 또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하게 될 군 병원은 음압병실까지 갖춰져 있고요.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상당한 수준의 의료 장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션 콜리 대통령 주치의는 이 별도의 또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주치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감이 남아있지만 양호한 상태에 있다, 인굿 스피릿,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약물로서는
리제제논사의 항체 약물과 아연, 그리고 비타민 D, 멜라토닌, 아스피린 이런 것을 복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리제네론은 생명과학 회사인데 현재 코로나 항체 약물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멜라니아 여사는 가벼운 기침과 두통만 있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가족이 이방카 여사와 쿠슈너, 이방카 선임 고문, 쿠슈너, 그 다음에 수석 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이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열이 있고 또 코막힘, 기침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특이한 이상 징후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펜스 부통령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 그만 양성 판정을 받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 국방 이 준비 태세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권력 이양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다른 기저질환과 합병증 형세를 보여서 이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에 권력 이양 1순위는 펜스, 2순위는 펠로시 하원 의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과 관련해서 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이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떻든 간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은 됐지만은 아시아 이 순방 일정은 예정대로 강행한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폼페이오가 이렇게 아시아 순방을 강행하는 것은 대중 압박을 위해서 영내 동맹국들과 관계를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도 본인이 어제 이 크로아티아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아 방문을 그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서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국은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인데요. 강경화 장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이 확진 때문에 아시아 순방 일정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은 이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확실하게 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과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중 블록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제대로 빨리 들어와라 이런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복판에 무슨 전략이 있냐면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이 있어요. 이 쿼드라고 하는 4개 국가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그 다음에 뉴질랜드 최소 3개 국가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올 경우에는 이 쿼드에 참여하라 이런 상당한 압박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아시아 사이어티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갈등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 반중 블록인데요. 이미 우리 정부는 중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해상 실크로드 여기에 1대1로 정책이잖아요. 이 1대1로 정책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폼페이오가 와서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일방적인 경제협력,
즉 유엔이 가지고 있는 제재의 틀을 벗어나서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이 나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10월 16일까지 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또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이기 때문에 불과 2, 3주밖에 남지 않아요. 사실상 미북 간의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완전히 물 건너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카드는 뭐 대화를 통한 설득, 협상을 통한 설득이 아니고 이제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도발, 즉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는 쉬운 카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카드는 그야말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 항모 세척 다시 한번 띄우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정찰 자산들 수시로 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아주 단단한 훈련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십시 행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대선 전까지 백악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훨씬 손쉬운 카드를 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틀림없이 문재인 정권한테 어설픈 대북 접근 쉽게 하지 말아라. 이런 강한 압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이가 위로 전문을 보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보냈습니다. 김정은이가 보냈다는 소식은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각하,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한다. 당신과 연부인께 산뜻한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런 요지의 쾌유 위로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내외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여사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가족들과 미국 국민들에도 각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위로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 각별히 더 유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잘못하면, 그리고 손 씻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걸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음성 판정을 받은 바이든 유세 취소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세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도 트윗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나는 지일은 이제 바이든의 본인의 부인입니다. 내가 코로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쁘다. 걱정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 판정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는 마스크 잘 안 썼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이것을 대비시켜가지고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선거 이 홍보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바이든 캠프에서는 완전히 여론조사당 지금 선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41대 54로 이제 선두 굳히는 작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서도 바이든 캠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로 선거 행사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선거 유세를 축소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학적 조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된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를 그대로 하고 있고 경합주들을 차례차례 돌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의 선거 광고도 예정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도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상원 의원도 부통령 후보죠. 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국방 라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10.10 행사가 내일 모레잖아요. 오늘이 10월 3일이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데 과연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열병식 준비를 할 것이냐. 이미 미 위성에서 포착한 바에 의하면 ICBM 도발 징후, 그 다음에 SLBM 도발 징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이에요. 75주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한 이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병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이 특유의 벼랑 끝 전략을 김정은이가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간의 격전이 다시 벌어질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은 이미 전술 핵무기 그야말로 핀포인트 할 수 있는 조그만 유리창만 딱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이를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핵무기도 이미 개발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전략사령관을 암살했듯이 폭살했듯이 아주 첨단 또 무기도 대형 금속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김정은 참수작전에 나설 가능성까지도 김정은이는 염두에 두고 10.10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추가적인 뉴스 계속해서 휴일이지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학현의 안보 적는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